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남 지역 조선업계가 수주 호황으로 활기를 되찾았지만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남 지역 조선업계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과 함께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안전보건부 김창수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꽤 오랫동안 조선업의 불황으로 우리 전남 서남권 조선업도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 조선업 수주 화랑이라고 하던데 우리 네. 지역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 조선업은 16년부터 시작된 장기 불황, 그리고 2000년대를 지나면서 코로나로 인해 상당 기간 침체되어 있었는데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LPG나 LNG, 또 고부가가치의 선박이나 친환경 선박의 발주가 이어지면서 상당한 화랑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선업은 수주 호황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낮은 임금 등으로 내국인의 근로자도 이탈하고 있고요. 또 인력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조선업계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예. 국내 취업을 위해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첫째, 전문 취업, 비전문 취업, 그리고 방문 취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이 중 비전문 취업이 가장 많고요. 2022년 6월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인원이 약 3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전남 지역은 이에 8%인 약 2만 7천 명 정도가 됩니다. 전남 지역 대형 조선소 두 곳이 11,000명의 근로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현재 2,200명으로 약 2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연말에 또한 그 500명이 추가 유입이 될 예정인데 이 경우에는 2,700명으로 약 25%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불산단 조선 그 협력업체라는 그런 데가 있는데요. 대형 조선소보다는 그 대불 협력업체에 상당한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약 1만여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네. 이 중에 70에서 80% 정도는 외국인 근로자로서 또 불법 체류 근로자가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조선업 역시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도 종종 들려오는데 그럼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 사망은 2020년도에 94명, 2021년도는 102명이고요. 올해 6월 기준으로 안타깝게도 49명의 총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 전체 내국인 근로자 대비 외국인이 사망하는 비율은 약 1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을 합니다.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사망 사고 비율이 실은 내국인에 비해서 외국인 비율이 3배 정도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사망한 사례가 없었는데 아쉽게도 올해 1월 달에 태국 근로자가 추락 방지를 위해서 안전 난간이 부착된 그런 통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축 북로 처리장 상부를 그냥 이동하다가 추락해서 질식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높은 장소에서 이동 시에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 난간이 부착되어야 하고 그다음 분뇨 처리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스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가스가 발생할 때는 방독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안전 조치 없이 통행을 하다가 추락해서 익사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조선업계에서도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나요? 맞습니다. 국내 조선업은 크게 대형 조선소와 대형 조선소 내에서 일하는 사내협력업체,
그리고 외부에서 일하는 사회협력업체로 구성이 됩니다. 네. 대형 조선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고요. 사내협력업체에서 대부분 고용을 합니다. 사내협력업체 중에 약 20%가 외국인 근로자거든요. 네. 그 분들은 100%가 등록 외국인입니다. 이제 문제는 사외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보통은 10명 정도 일한다고 했을 때 7명에서 8명 정도가 외국인 근로자고요. 그중에 또 한 80% 정도가 불법 체류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불법이 많은 이유로는 그 외국인으로 구성된 한 5명에서 10명 정도의 물량팀이 하루 내지 한 일주일 정도 짧게 일을 하고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장 내에서도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주가 외국인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서 등록된 외국인만 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은 아마 사회협력업체는 그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근로자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실은. 네, 10명에서 7명에서 8명 정도는 꽤 높은 비율을 그렇죠. 차지하는 것 같고요. 또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 산재 사고를 당하더라도 이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들도 역시 산재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예, 일례로 타지의 경우인데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다가 사망 사고를 당했습니다. 네. 함께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도 부상을 당했는데 그 자리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불법으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근로자로 일하다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불법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추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자리를 대부분 뜨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외국인 근로자 재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공식 통계보다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법 체류자를 예를 들어 이제 고용을 한 사업주의 경우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당할 수가 있고 또 외국인을 향후에 더 이상 고용하지 못하는 그런 처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다가 사망해서 유족급여가 지급이 된 경우에는 그 고용주는 유족급여의 50%를 본인이 납부를 해야 되고 또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산재보험료를 강제로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또 체류 자격이나 고용 형태와는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산재를 신청할 경우에 예를 들어 3주 이상의 부상으로 요양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신청한 외국인은 강제 추방을 당하지 않고 의료 비자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비자로 변경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치료가 완료한 후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추방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재해 비율이 내국인 대비 3배 정도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일을 하는 건데 특별히 이 외국인 재해 비율이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예,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국인 비율이 높은 것은 좀 구조적인 문제라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언어의 문제가 되겠죠. 한 조선소에서 보통 외국인들의 다양한 국적, 한 국적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많게는 뭐 3개에서 5개 그런 국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그 내국인 근로자와의 대화도 어렵고 본인들끼리도 대화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언어 소통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안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국인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야 하는데 언어 소통의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외에서 일을 하고 있는 블록 업체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단기간으로 일을 하고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숙련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세 번째는 불법 체류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어 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또 짧게 일하고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숙련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한 경우에 사전에 안전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예,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조선소하고 그 대형 조선소에 등록된 외국인 네. 그리고 블록 업체 등 그 중소형 업체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 작업에 투입하기 전에 반드시 16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국내 목포의 대형 조선사 2개소에는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체험관 내에서 이론교육 4시간, 또 체험교육 4시간 해서 8시간을 받고 나머지 8시간은 현장에서 작업 반장이나 관리 감독자로부터 그 교육을 받습니다. 다만 통역을 통해서 그런 교육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교육의 효과적인 면에서는 조금은 미미하다라고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블록업체의 경우는 그 상당히 납기일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네. 그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그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물량팀으로 단기간 들어온 외국인의 경우는 그 안전교육을 받을 새도 없이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됩니다. 네. 또한 중소형 업체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뭐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전혀 구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그 외국인들은 내국인에 비해서 네. 그 특성으로 인해서 사고 발생의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에 미리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산업 현장 내에서 안전교육 시스템이 미흡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네. 현재 좀 시행하고 있는 안전교육 시스템 어떤 게 있나요? 네,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서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말은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 위험한 것을 위험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은 이론 교육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안전을 몸소 체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방법으로 위험 예지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위험 예지 훈련은 그 작업 현장에서 팀원들이 함께 모여서 작업 내용을 확인하고 또 오늘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들을 서로 토의하면서 대책을 세워나가는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안전의 감수성, 그다음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다음 작업 집중력 강화로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면은 네. 팀워크도 향상이 되고 또 안전한 작업 환경 풍토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실시하는 작업 전에 실시하는 위험 예지 훈련, 그리고 툴박스 미팅, TBM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작업 전 10분 안전 교육, 이러한 부분은 사고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좀 시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에서는 조선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 대책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단의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다른 분야보다는 이 조선업 종에 집중적으로 현재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단에서 이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실시를 했느냐의 여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수 작업, 밀폐 공간 작업, 또 화재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서는 적정한 안전 조치를 하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대책이 되지 않아서 사망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노동부에 행정 조치를 의뢰합니다. 아울러서 조선업 지킴이 분들을 14분을 채용해서요. 2인 1조로 하루에 3개씩 조선업종 3곳을 패트롤을 실시를 합니다. 여기에서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는지 또 설비는 안전한지를 확인을 합니다.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혹시 장기적인 대책도 있을까요? 예,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하고요. 현재 시행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불법 체류 외국인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 그 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취업 전에 외국인들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런 제도나 정책들을 마련해서 안전한 근무 환경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은 근로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이 곧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식 변화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 안전의식이 크게 바뀌기 위해서는 직접 사고를 당해보는 것입니다. 특히 사망사고를 근처에서 목격한 근로자의 안전의식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사고를 일부러 낼 수는 없잖아요. 안전의식이 변화가 쉽지는 않지만은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그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이제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라든지 또 안전체험관이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국내 산업 현장에서 올해 2월 17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올 들어 여러 가지 언론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거론된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사업주께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 거의 아무로 보는 경우가 없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핵심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를 다 했는가 여부를 보는 거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또 사업주는 그 내용들을 이제 시행을 해야지 처벌을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업주나 근로자의 의식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를 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근무 환경 개선이나 보완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들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지난달 저희 전남 지역의 대형 조선소인 현대 삼모중공업에서 저희 안전보건공단과 협력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협의체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미팅을 가졌는데요. 여기에는 대표 국적인 베트남, 네팔,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대표 근로자와 통역, 그리고 사업장의 부분별 이사 3분과 안전보건 파트, 그리고 저희 안전보건공단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국 통역을 통해서 안전뿐만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한 15가지 정도의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그 보호구 착용의 주기, 보호구 그 지급 주기의 단축이라든지 그다음 안전교육의 확대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시행하도록 했고요. 그 외에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데 그 되어가는 과정들을 그 외국인들에게 그때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사와 근무 시간도 식사와 근무 시간 외에 보내는 숙소도 외국인 안전에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별로 금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식사를 제공을 한다면은 먹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불충분한 식사가 되고 허기가 지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아울러서 숙소의 경우도 한 방에 뭐 4명, 5명 정도가 들어가서 숙식을 같이 한다면은 숙면을 취할 수가 없겠죠. 이러한 것들이 사고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모중공업의 예처럼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의 그 요구사항들, 안전이나 복지에 관한 요구사항들을 사업주라면은 지속적으로 청취를 하셔서 관심을 두시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 지역 조선업계 외국인 근로자 재해 현황부터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까지 짚어봤는데요. 사고 예방을 위해 그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